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함께 나누는 거지만 이별은 각자 알아서 감당하는 거라고 하죠. 이별을 겪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나는 너무 힘들고 매일같이 상대의 생각이 나는데 반대로 상대는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누가 봐도 너무 잘 사는 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를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도 높은 확률로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연애 기간 동안 거슬리는 이성 친구가 한 명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연을 들어봐도 꼭 그 이성 친구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지지고 볶고 헤어지기까지 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남자니까 남자의 입장을 가정해보면 내 여자친구의 남사친이 뭐 키가 커서든 아니면 잘생겨서든, 그게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끼가 굉장히 다분한 남자라고 느껴져서든, 그것도 아니면 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남사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둘 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통제를 해왔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싸우다가 헤어지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와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남사친을 만나러 갑니다. 반대로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와 헤어지자마자 보란 듯이 그 여사친을 만나러 가서 노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환승을 하거나, 환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어울려서 뭐 술친구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풀리면서 마치 고삐가 풀리듯이 그 이성 친구를 포함해서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는 안중에도 없이 잘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연들을 참 많이 보지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느껴져요. 뭐 억압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냥 싫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본능적인 직감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굳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내가 봐도 그 이성 친구가 조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 애인에게 호감이 있거나 끼를 부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내 애인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너는 왜 항상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냐?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순수하게 친구 사이로 잘 지내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너가 이상한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다양한 사연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성 친구 사이에서 어느 순간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갖게 되거나 환승을 하는 경우가 솔직하게 현실에서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이성 친구가 누가 봐도 정말 못생겼거나 뚱뚱한 여자예요. 그러면 솔직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주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난다고 하면, 어쩌면 남자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어떤 종류로든 그 이성 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선을 더 넘어서서 무언가를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바로 그 이성 친구와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가장 이기적인 이별이자 가장 어려운 이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완벽하게 딱 잘 맞는 커플들은 없지만 기본적인 결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유머 코드도 잘 맞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절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서로 원하는 점들이 다방면으로 고루고루 잘 갖춰져 있어서 딱히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할 게 없는 커플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맞춰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맞춰 나가는 것보다 애초에 잘 맞는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맞춰 나가는 것도 감정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상대에게 말을 하기보다는 은근슬쩍 힌트를 주죠.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는 굉장히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힌트를 줄 때도 자기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은근슬쩍 힌트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신만의 테스트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이 힌트를 상대가 눈치껏 센스껏 알아보거나 알아서 리액션을 한다면 우리는 잘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몇 번 지켜보고 테스트를 해보다가 아니다 싶을 때 무자르듯이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경우죠.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내면에는 앞선 내용처럼 단순히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와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어떠한 여지도 없이 끝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의 연애에서도 자신의 판단이 대부분 맞았다라는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헤어지고 나서 힘들지 뭐 어떨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별을 당한 당사자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큰 벽이 느껴지기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바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보통 이별을 하고 굉장히 힘들 때 기본 옵션이 일단 바쁘게 지내라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미 나랑 만날 때부터 굉장히 바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따로 이별을 극복하려고 더 바쁘게 지내는 건 아닌데 그냥 원래 내 모습대로 여전히 바쁘게 지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대적으로 이별이 훨씬 더 빨리 극복이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슬프다가도 내가 지금 바로 이 일을 하러 가야 하네, 지금 내가 이걸 할 시간이네, 이렇게 정신이 팔려버리니까 슬플 겨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상대방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나와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남의 빈도수도 적어서 이 부분이 너무 서운해서 내가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정작 힘든 건 나인 거죠. 상대는 알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차놓고도 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별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내가 너무 바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초반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바쁘게 지내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모습이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서 좋아하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양가 감정이 들면서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내 감정만 더 복잡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별이 더 슬플 수도 있고 멀쩡할 수도 있는 건데 나이 들어서도 딱히 달라진 게 없는 사람을 만나다가 헤어지면 내가 찾든 차였든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마음이 금방 사라집니다. 딱히 달라진 게 없다는 건 다방면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해서 딱히 달라진 게 없는 사회적인 태도, 미래에 대한 계획, 실제로 열심히 노력해온 과정, 마지막으로는 직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잘 모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간의 정 때문에 힘들 수는 있고 가끔 생각이야 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게 남녀로서 뭔가 연인 사이로서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연민의 감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앞으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너무 힘들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동정하는 감정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더 이상 감정이 크지는 않고 솔직하게 나는 어차피 어디서든 잘 지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부디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했던 대로 우려대로 상대방은 나와 헤어지고 나서 잘 지내지 못하고 있고 되려 후폭풍이 와서 다시금 나를 처절하게 붙잡거나 미련 남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실제로 더 불쌍해 보이고 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럴 때 붙잡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대체 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거지? 왜 나 없이도 더 잘 사는 거지? 라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